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별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을 내란 범죄 수괴로 규정하고 조속한 탄핵과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급박하게 전개되는 탄핵소 주정국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탄핵만은 막겠다고 했던 입장을 바꾼 건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도 될까요? 일단 탄핵을 찬성한다라는 입장으로 예.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네. 왜냐하면 탄핵을 무조건 막겠다는 입장에서 예. 두 가지가 새로운 사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는 뭐냐면 지금 그 주요 정치인을 반란,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다음에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직접 체포토로 지시를 내렸다라는 예. 사실과 예. 그다음에 이 정치인들을 그다음에 과천의 모처에 수감토록 지시를 했다. 이 사실 두 사실을 새로운 사실로서 자기가 들었고 또 오늘 이 사실들이 계속 알려질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또 다른 예측 불가능한 그런 그 사태를 결정하기 전에 직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전 11시부터 국민의힘 비상의총을 소집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당초 어제는 이제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했었잖아요. 이 입장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의 그 발언과 관련돼서 예. 의원들에게 일단 판단을 맡기자라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긴급 소집을 했고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야 기존 당론 채택을 그대로 밀어붙일 요량이겠고 또 일부 친윤 의원들이 당 그 의원총회를 그런 분위기로 몰아갈 겁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밝혔던 그런 그 사실들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예. 또 단순히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 아니라 국정원 제1차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자 항명이라고 그 즉시 경질했다라는 지금 보도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사실에 대해서 국정원 1차장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의 어떤 정황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군 인권센터가 오늘 지금 밝힌 바에 따르면 12월 8일까지 일부 부대의 그 지휘관들을 통해서 휴가를 통제하라라는 지시가 내려갔다는 지금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들을 의원들도 분명히 접하고 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지난번처럼 당론으로 일사불란하게 단일 대우를 형성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했었는데 네. 앞으로 조금 새로운 사실이 만약에 밝혀지고 흐름이 이어진다면 네. 탄핵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 입장도 좀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네. 집권 여당인데 반대는 당론으로 모아질 수 있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탄핵을 찬성한다라고 당론으로 모아질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아마도 개인에 맡기겠다라는 정도가 최고 수준의 어떤 결론일 텐데 그렇게까지 갈까요? 지금 변수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내일 7시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그것도 이미 당긴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그렇죠. 나오긴 오늘 하지만 오후로 당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내일 7시로 했냐면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한 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오후에 언제나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탄핵 관련 집회를 했던 그 동력을 그대로 이어서 예. 토요일 날 동시간대에 여의도를 시민단체가 또는 민주당 당원들이 이렇게 그 장악을 해서 예. 압력을 넣으면 그래도 한 8명의 어떤 찬성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시각을 7시로 정했는데 지금은 한동훈 대표의 어떤 표현을 만약에 빌리자면 예. 직무를 빨리 정지시키고자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소한 한동훈 대표를 따를 인원은 우리가 18명으로 집계할 수 있고 또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커요. 단순히 8표가 아니라 아마도 제가 추정하기에는 예. 친한계에서는 지금 더 많은 인원들을
아마 독려를 할 겁니다. 만약에 찬성적으로 결심을 굳혔다면. 예. 왜냐하면 표수에 따라서 자신들의 세력이 얼만큼 있다라는 거가 증명이 되거든요. 예. 단순히 그냥 이걸 찬성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혼란, 분열, 이건 뭐 예정돼 있죠. 노정돼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주도권은 어느 쪽에 잡느냐? 이건 찬성표가 얼만큼 더 나오고 반대표가 얼만큼 더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 반 동안에 굉장히 치열한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경쟁, 뭐 표에 대한 단속, 또 표의 동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할수록 지금 그 국민의힘 분위기를 자신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죠. 시간이 길수록 반대쪽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시도들이 이어질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당기는 안팎 시도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친한계에서의 신호탄으로 여당 내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인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나왔습니다. 친한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인데 여당 내 의원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가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이탈표 앞으로 몇 표까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18표는 예. 기본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해제 요구안에 18표가 이쪽 그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나왔으니까요. 예. 그 18표에다가 당시에 당사에 있던 의원들 중에 수십 명이 우리 본회의장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때 당시의 리더십에 대해서 예.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예. 보도가 됐고 그러면 그 인원도 역시 이번에 탄핵에 찬성 쪽으로 아마 계산에 집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약 한 30여 표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오전에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윤 대통령의 극단적인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까 군인권센터에 뭐 휴가 통제령을 두고 제2의 계엄을 좀 획책하는 게 아니냐. 즉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탄핵이 만약에 가결됐을 때 바로 계엄령을 선포를 해서 그 탄핵의 가결을 부정하는 그런 시도를 이어갈 게 아니냐. 예,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제2의 계엄설을 바탕으로 지금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일단 거기에 대한 단초는 제 얘기의 근거는 뭐냐면 합창의장의 태도거든요. 예. 합참의장이 어저께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자신이 배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보통은 계엄사령관이 합참의장으로 임명되는 게 수순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으로 예. 했단 말이죠. 그것부터가 합참의장 입장에서는 자신을 배제한 채로 지금 군내 이동이 일어났어요. 원래 군부대 이동은 합참의장의 결정이 아니하면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지금부터 모든 군부대의 이동은 내가 관할한다라고 선언을 했고 또 군의 어떤 입장은 무조건 국민의 그 안녕, 공공의 질서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군의 통제권을 합참의장이 선언한 속에서 일부 부대의 이동이 가능할까? 저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게.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일단 포괄적인 어떤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뭐 굳이 딱 꼬집어서 제2의 계엄이 아니라 이것도 사실 1차 계엄도 전혀 예상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기치 못한 또 다른 어떤 결정 또는 또 다른 결단 그리고 돌이켜보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보실장마저도 지금 제외시켰어요. 두 분 다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측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어떤 의미였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오늘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합참이 2차 계엄 우려는 안 해도 돼 이런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2차 계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충안파라고 이미 이렇게 닉네임, 그러니까 네임까지 붙여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가장 이 빠른 방법이 방첩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국방부 장관하고 기무사하고 이런 여러 지금 바로 움직여서 이동이 가능한 또 수방사까지도 포함을 한다면 실제로 계엄이 굉장히 많은 부대가 동원될 이유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관할 특히 육군을 중심으로 한 그 관할 부대들만 움직이면 가능하다라고 지금 민주당은 판단할 텐데 예. 이미 계엄이라는 건 말이죠. 그러니까 알려진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계엄이 일어날 거야라는 것이 이미 알려지고 그것이 기밀성이 중요하죠. 그렇죠. 기밀 보안. 가짜든 예. 진짜든 그것이 소문이든 아니면 진실이든 간에 이미 뭐 정치권에서 다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부대의 이 책임을 맡고 있는 지휘관이 그 즉시 이동할 경우 자신한테 돌아올 내란죄의 두려움이 이미 생겨났거든요. 예. 그리고 합참부장이 계속 공언하고 있고 합참부장이 공언한다는 건 뭐죠? 만약에 그 부대의 이동을 포착했을 때는 당장 부대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 지시를 내렸어. 예. 그럼 교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것을 지금 감수하고 이동할 부대의 지휘관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특수전 사령관이 추가 계엄은 없을 것이다. 지시가 내려와도 거부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예, 민주당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탄핵안 표결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성명물을 냈는데 네. 신속하게 수사하고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그 예정된 저 성명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고위가 긴급히 열릴 것을 감안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내일에 7시에 탄핵할 것을 지금 예정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정된 지금 발표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탄핵과 관련된 당위성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여기에 국민들의 어떤 동참 그리고 언론에 대한 어떤 여론전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그 표현들에 담겨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여야 대표 회동도 제안했는데 성사가 될까요? 지금 한동훈 대표의 오늘 입장과 그다음에 변수는 이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동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옥죄를 해서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친윤이나 혹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부터 어떠한 입장이나 혹은 어떠한 수순을 밟을까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존의 이야기로만 떠돌던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기권 예. 그러니까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명패와 기표하지 아니한 그런 투표용지를 그대로 넣는 이건 다 만시리천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하니까 예. 사실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동원한다고 공언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다른 어떤 수를 예정되어 있을 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직무를 빨리 정치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본회의 일정을 투표 일정을 땡긴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통해서 그것들을 성사시킬 가능성도 있죠. 네, 이런 가운데 대검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엄정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향후 수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게 될까요? 일단 내란죄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가 가장 초점일 겁니다. 예. 내란죄의 핵심은 이 국정 마비 그러니까 이 적법하지 아니한 부분 그 과정 그리고 실제로 비상계엄을 결정하는 과정은 법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정교합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할 때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외교적인 많은 리스크들을 다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야 통상 계엄을 할 때 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혹은 예. 행안부 장관이 건의하고 그 다음부터 그걸 필터링합니다. 안보실이 일단 대통령실의 안보실이 외교와 국방을 함께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거든요. 그건 안보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각 부처들 예를 들어서 외교의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경제부총리라든지 각각의 어떤 부처 간의 리포트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것들 총괄하는 어떤 회의가 한 2번 정도 거치거든요. 이런 필터링을 통해서 이런 리스크들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 혹은 이런 리스크들 때문에 도저히 못한다. 이런 결론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충격적인 건 어저께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국정의 가장 중심이 돼야 될 컨트롤 타워가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엄중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속에서 과연 위법한 그러니까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권의 어떤 유지 또는 정권을 찬탈할 어떤 특정 목적, 의도를 가지고
지금 계엄을 결정을 했을 때 그런 여죄 여부가 거기서 바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의를 주도하거나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먼저 불러서 당시 상황들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내란죄로 고발을 하기로 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입니까? 이유는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헌법의 77조 5항에 예. 비상계엄이 나왔을 때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서 제적원 과반수가 찬성을 통해서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낼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 헌법에 보장된 거잖아요. 네. 명시됐다는 거.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일부러 자당의 의원들을 당사에 소집함으로써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가서 국회의원들의 어떤 자신의 맡겨진 기관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투표를 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그 의사를 표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았다. 방해를 했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막았다. 거죠. 그래서 이제 내란과 관련돼서 이미 동조를 하고 차후에 동조를 하거나 아니면 미리 알고 거기에 동참을 했다라는 지금 혐의로 고발을 한 것이죠. 네,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군이 저희가 알기론 국회에 먼저 간 줄 그렇죠.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선관위에 더 빨리 그것도 많은 인원이 투입됐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이유에 대한 의문도 많은데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일단 이 부분은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주장을 해온 시민단체라든지 이쪽에서 계속 주장을 해온 그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 총선에서 북한이 이제 해킹을 해서 이 투표 결과를 조작을 했다라는 일부 주장이 있거든요. 그 주장을 만약에 검증을 하려면 선관위의 서버를 실질적으로 그것을 포렌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서 군이 압수수색을 해서 그 부정선거 그러니까 특히나 북한이 개입 여부와 관련된 그런 그 결과를 한번 내보겠다. 그것 때문에 지금 선관위를 간 게 아니냐라고 추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선관위에 투입된 어떤 시각이라든지 부대원이라든지 이거는 굉장히 작전에 어떤 정밀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회는 1시간 만에 진입이 되거든요. 1시간 동안 충분한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가서 투표할 수 있는 시간대인데 작전이 그렇다면 굉장히 좀 엉성했는데 지금 이 선관위를 보면 세 군데인데 총 도합 8분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곳은 3분 이내로 들어갔고 그래서 아마도 선관위와 관련돼서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조사를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국민 담화마저 보류한 윤 대통령 언제쯤 침묵을 깰 거라 보십니까? 일단 만약에 지금 담화를 발표한다면 지금 탄핵의 흐름을 아마 이제 되돌리려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뭐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듯이 지금 이 시각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금 직무 정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았거든요. 근데 아쉬운 건 어쨌든 탄핵이 안 벌어져야 되고 국정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면 한동훈 지금 내일 7시 이전까지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지금 비상계엄을 했고 그런데 그 판단이 당시에는 어떤 판단이었으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판단에 있어서 이 국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끼쳤다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어떠한 점에서 그런 예측 불가능한 것들을 차단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그런 아마 담화라면 최소한 오늘 이내로는 담화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 정치계의 시간 빠르게 또 유동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